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기섭 교수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데이터베이스라 하기도 조금 그렇고, 약간 그런데, 네, 데이터베이스 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다가 DBMS를 깔아가지고 실제로 서비스하는 경우는 없죠. 다 어디서 해요?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깔면 서버에 깔죠,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깐 다음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다른 뭐 웹 서버가 있으면 웹 서버에서 데이터를, 웹 서버가 있으면 여기서 데이터 수집해서 DB 서버로 보내고, 아니면 DB 서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아니면 같이 있기도 하죠. 근데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죠. 물리적으로 IP 자체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0.0 뭐라고 써야 되지? 1.1.1.1이면 얘는 1.2.3.4, 전혀 다른 IP 주소에 다른 서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뭘 할 거냐면 여기 서버, DB 서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웹 서버나 기타 다양한 어떤 서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간단한 확인 작업, 아니면 간단한 수정 작업,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크루드 관련 작업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거는 까면 검정화면, 검정화면에서 하면 돼요. 터미널에서 서버로 접속해서 MySQL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죠? 저는 데이터베이스 잘 모르죠. 모르면 어떤 그 GUI 환경에서, 간단한 것들은 GUI 환경에서 하는 게 좋잖아요. 편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GUI 환경을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드 SQL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아마존의 그 엘라스틱 컴퓨팅이 있죠. 그러니까 서버. 쉽게 얘기하면 서버죠. 서버에 MySQL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요 MySQL DB에 접속해서 간단한 작업이나 확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되죠. 커넥션이 있어야 되죠. 이 커넥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떤 설정을 하는 작업들인데, 이 설정하는 게 또 몰래 개발자들이 설정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려고 공부를 한 거고, 코딩을 할 거면 DB에 접속해서 데이터 꺼내와서 처리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개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연결시키는 게 일이요. 또 우리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는 뭐 수업 시간에 같이 진도를 나가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실습을 같이 하면 제일 안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한두 명이 이거 잠깐 에러가 났어요. 뭐 접속 장애가 있어. 서버가 잘 안 움직여.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한 5, 60명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쫙쫙 나간다고. 그러면 한 번 진도 놓치면은 따라오기 힘들죠. 특히 설정이 제일 안 좋아요. 설정 작업을 같이 실습해보면 제일 좋은데, 꼭 에러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똑같은 환경.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 서버를 쓰는데 환경을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별도로 하나 찍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 구글링 해보면 관련 자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일단 최대한 친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뭐 요거는 또 제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MySQL이나 HideSQL 이런 것들이 버전 업되면 이 동영상이 쓸모가 없어지잖아.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도 찍어 놓겠습니다. 최대한 뭐 하다가 이게 이 동영상이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럼 누군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 동영상 삭제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존에 이거 EC2라는 서버를 설치를 해요. 얘는 쉽게 하면 뭐 서버 설치하고 이 서버 안에 DBMS를 설치하는 거죠. DBMS가 MySQL을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있죠, 여기. 예, 컴퓨터에서 이런 하이드 SQL 워크벤치를 써도 돼요. 근데 하이드 SQL이 좀 더 범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이걸로 하는 걸 뿐입니다.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하이드 SQL 화면을 딱 띄우면 얘가 서버 통과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도 하고 뭐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DB를 만들고 뭐 테이블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이렇게. 별거 아니죠? 이거 진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은 또 상당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좀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원격 서버에 설치된 DBMS, 우리는 MySQL 라는 거를 요거 하고 요거와 AND 로컬은 여러분들 컴퓨터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된 프론트용 애플리케이션, 우리는 하이드 SQL이라는 걸 쓸 겁니다. 얘를 두 개를 연동시키는 거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프론트 앱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DB를 사용을 하려면 이런 까만 화면에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MySQL을 쓰고 싶으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MySQL 땅 치고 들어가면 이 프롬프트가 뭐 MySQL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명령어를 치는 거죠. 빠져나오면 MySQL 쭉 작업하고 EXIT 좀 땅 치고 나오면 다시 리눅스 프롬프트로 빠져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요거를 다 뭐 리눅스 사용법, 터미널 사용법 교육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쿼리 명령어를 막 날리는 거죠. 직접 막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이런 거 겁나 싫죠. 저도 싫어요. 이런 거 하는 거. 쿼리 용법 배우는 것도 일이죠. 거의 뭐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되니까 짜증나죠.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드 SQL이에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로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드 SQL, 하이드 SQL. 그래서 얘는 예전에 MySQL 프런트로 알려졌던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오픈소스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MySQL을 프론트엔드에서 편리하게 SQL 언어 문법 하나도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SQL 문법을 다 배울 수가 없잖아. 모르는 사람들도 DB를 써야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MySQL은 당근되는 거죠. MySQL 당근되고 얘랑 거의 뭐 쌍둥이 형제죠. 마리아DB. 일설에 의하면 MySQL이 오라클에 의해서 유료화가 되면서 MySQL이 원래는 무료였었죠. 대부분 거의 다 무료였는데 아니 오라클이 신이냐? 왜 돈 받아? 그래가지고 이 개발자들이 빠져나와서 MySQL의 무료 버전을 만들었다는 게 뭐 마리아DB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요즘 내부가. 그리고 요것만 되는지 알았는데 요것도 돼요. 포스트그레 SQL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다른 DBMS죠. 얘도 지원을 하고요. 또 SQL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라는 게 있는데 얘도 연동이 되고요. 또 파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인 SQLite 이것도 참 많이 쓰죠. 요게 요즘에 대세인 것 같아요. 포스트그레 그 다음에 MySQL 요 진영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Your friend for 이렇게 써있죠. 요거를 설치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맛보기 하면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도 막 만듭니다. 클릭해서.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특정 테이블을 클릭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 탭이 뜨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데를 뭐 클릭하면 내용을 다 바꿀 수도 있어. 클릭한 다음에 고치면 돼.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를 선언하는 거가 나오는데 이거 클릭해서 바꾸면 돼요. 쿼리 명령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한데 쿼리 명령어는 내가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요 밑에서 쫙. 겁나 좋죠? 그래서 처음에 DB란다. 데이터베이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거로 먼저 친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B를 전문적으로 뭐 쓸 게 아니고. DB 없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DB는 알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좀, 마음에 큰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이런 것부터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이드 SQL. 자세한 내용은 오피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What's new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읽어보신 다음에 뭐 관련된 것들을 뭐 정보를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되고 우리가 할 거는 여기 관련된 거는 오피셜 홈페이지 가서 보시라. 광고가 있어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요걸 수업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수업할 건덕지도 없어요.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릭해보면 다 잘 됩니다. 알아서. 뭐 따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뭐 할 거냐면 요게 하려면 여러분들 EC2가 있어야 되겠죠. 아마존 서버가. 아마존 서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원격 접속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SSH 포트 22번 포트를 열어놨다든가 이렇게 원격 접속이 가능하게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MySQL로 들어가야 되죠.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 설정 때문에 필요하고 요 MySQL 설정 때문에 필요하고 3306 포트는 왜 필요하냐면 MySQL이 쓰는 포트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얘가 개방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을 위한 비밀키. 아마존 써본 사람들은 뭐 해서 좀 PEM 이런 그 비밀키 파일들을 개인별로 하나씩 갖고 있죠. 저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접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쭉 가는데 먼저 EC2 서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하려고 필요한 게 22번 포트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SSH로 접속하기 위해서 암호 통신을 하려고 이렇게 열어놨고 여기 가면 MySQL이 있는 거죠. 여기가 3306이에요. 요거 타고 요 안으로 서버로 들어가서 MySQL로 들어가려면 3306도 열려 있어야 되죠. 두 개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EM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여기서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아마존 콘솔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행 중인 인스턴스로 들어가 보면 여기 클릭하면 정보가 나오죠. 여기 정보 중에 포트가 열려 있는지 봐야 돼요. 공인 IP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보안 탭에 있겠죠. 방화벽을 열어줘야 되니까 보안 그룹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22번 포트 SSH 포트를 하나 열어놨고 MySQL 마리아 오로라 이렇게 써 있는 거 3306 포트를 두 개를 인바운드에서 열어놨습니다. 이거 편집하는 건 아시죠? 이거 별도로 수업 안 할게요. 이거 규칙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규칙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서 MySQL은 여기 있어요. 밑으로 내리다 보면 요거 있죠. MySQL 오로라 요 클릭한 다음에 3306 되고 사용자 지정 원래는 0.0.0이면 모든 IPS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라는 겁니다. 저는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장하면 되죠. 전 변경사항 없으니까 빠져나갈게요. 자, 그래서 EC2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뭐 하다 말았죠? 여기 네, 그리고 PM 파일을 갖고 있어야 돼요. PM 파일은 저는 여기다가 복사해 놨거든요.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원모.pem 파일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죠? 있어야 접속이 되니까 아마존을 쓰니까 다 있다고 보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버에 MySQL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설치돼 있어야 돼. 이 설치하는 건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제 수업을 들으시든가 설치돼 있다고 칠게요. 이 설치하는 건 너무 간단해서 그리고 서버가 활성화돼 있어야 되죠. 액티브 러닝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요거 먼저 살펴볼까요? 저는 요렇게 해서 접속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서버로 접속한 거예요. 접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죠.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보려면 그냥 수도를 쓸게요. 시스템 컨트롤 MySQL. 그래서 얘가 액티브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죠. MySQL 서버가. 자, 그렇게 되고 접속을 위한 MySQL에 저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디랑 비번. 여기로 들어갈 때 아이디야 EC2로 들어갈 때는 원머.pem으로 들어가는데 MySQL로 원격에서 들어갈 때는 뭐 로컬이건 원격이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슈퍼 유저 권한, 관리자 루트 권한으로 처음 설치하면 루트 권한으로 MySQL 들어간 다음에 유저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생성됐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그냥 루트로 간다든가 루트 패스워드로 들어간다든가. 근데 루트를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니까. 접속을 한 계정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MySQL로 들어갈 건데요. 유저네임은 예를 들어 테스트, 그 다음에 -p 패스워드를 통해서 들어갈래요. 이렇게 하면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여기가 MySQL로 들어온 거죠. 요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접속을 하니까. 없으면 루트하고 루트 계정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일단 빠져나올게요. 자,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가정 하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가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접속을 위한 외부 접속이 허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을 여기 처음에 MySQL을 실행을 하면 설치를 하면요 외부에서 접속하지 못하게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로컬 컴퓨터에서 접속할 거죠? 이건 외부죠. 외부에서 접속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인드 어드레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요 파일에 들어가 보면 127.0.0.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가 로컬 호스트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로컬 호스트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요 숫자로 써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값을 0.0.0.0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근데 이거 바꾸라면 못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못 바꾸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SSH로 접속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톨이 잘 끝나 있다면 설정 파일이 어딨냐면 설정 파일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니까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죠. 그럼 수도 권한이 필요하고 수도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키는 VI를 쓰겠습니다. 위치가 루트 밑에 etc 밑에 어디였죠? MySQL 디렉트 폴더 밑에 MySQL config conf 탭키를 치면 conf.d라는 디렉토리 밑에 길죠. MySQL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탭키를 쳐보면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얘는 클라이언트용 설정, 얘는 D가 붙어 있으면 데몬이죠. 서버용 설정이 되는 겁니다. 얘를 설정을 바꿔야 돼요. D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D 치고 탭키 치면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엔터 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요거 있죠.
바인드 어드레스 설정이 127.0.0.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0.0.0.0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VI 이거 사용법은 생략. 제가 VI 수업을 하는 걸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면 인서트 키 치고 들어가서 해당되는 대로 이동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27.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지우고 0.0.0으로 만든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설정 파일을 바꾸면 항상 시스템을 데몬을 재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sudo 리스타트 또는 얘를 쓰거나 또는 or 스타트. 꺼져 있으면 스타트, 아까 스테이터스로 확인해서 꺼져 있으면 스타트, 실행 중이면 리스타트, 그 다음에 MySQL 요거 딱 엔터 치면은 리스타트가 되겠죠. 저는 아까 돌아가고 있으니까 리스타트 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명령으로 다시 보면 뭐가 있었죠? 스테이터스에 있었죠. 그러면 뭐 잘 돌아가, 액티브면 되는 겁니다. 액티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 됐어요. 설정 파일 바꾸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이 중에 뭐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별도의 동영상을, 만약에 댓글이 있다면 유튜브에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유튜브 구글링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타트 또는 스타트 해가지고 요 액티브 상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이드 SQL이 설치 완료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설치 파일은 요겁니다. 여기 링크를 달아놨는데 또 이상한 광고가 붙을까 봐 겁나는데 클릭은 한번 해볼게요. 클릭.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설치 파일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요런 파일이 있습니다. 요런 파일. 그래서 요 setup.exe로 끝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쭉 설치를 하세요. 쭉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시작하면 요런데 여기 등록돼 있을 겁니다. 하이드 SQL 찾아보면 뭐 최근 설치 파일 요런데 있을 거예요. 저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뭐 요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 설치를 하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느라고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돼야 연동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 작업이 다 끝났죠. 준비 작업이 끝났으니까 실제로 연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갖고 있다는 가정, 설치하고 세팅 다 끝냈다, 요 가정 하에서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좀 내려도 될 것 같죠.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내리고. 자, 즐거운 실습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실습을 하는 전략은 뭐 이런 거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하이드 SQL을 띄웠거든요. 이게 설치가 끝나면 여기 뭐 설치 메뉴에 이제 있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뭐 이런 게 뜹니다. 이런 게 뜨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 여기에 이 세션에 연결하는 세션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규 해가지고 신규 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 제가 지금 꼰대 강의 동영상용으로 찍고 있으니까 그냥 꼰대 강의라고 할게요. 청주대라고 안 하고. 꼰대 강의. 이렇게 해서 세션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템프 폴더를 만들었어요. 실습용으로 만들어서 일단 PEM 파일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러분들 그 AWS 인스턴스에 들어가면 요 밑에 부분에 보면 요 인스턴스, 그러니까 요 서버죠. 요 서버 아이디나 뭐 요거 아무거나 클릭해 보면 정보가 보이는데 여기에 키 페어 이름이 있죠. 요 이름하고 똑같은 파일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죠.
갖고 있겠죠. 없으면은 접속, 아마존에 접속 자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실습하려고 이 폴더에다 잠깐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퍼블릭 IP 주소가 필요한데, 퍼블릭 IP 뭐 나중에 합시다. 얘 한번 내리고. 자, 여긴데 여기서 뭘 하냐면 자, 여기는 뭘 하는 거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러니까 MySQL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접속은 우리가 아마존이 키페어로 쓰잖아요. 파일을 쓰니까 약간 좀 골치 아파요. 그냥 일반적인 서버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건 요거를 쓰면 되는데 요거로 쓰겠습니다. 우리는 SSH 터널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할게요. 터널하고 요 라이브러리는 그냥 요거 그대로 live mariadb.dll 윈도우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호스트명은 그냥 놔둘게요. 얘가 SSH 여러분의 컴퓨터, 지금 여러분 컴퓨터는 로컬 호스트죠. 로컬 호스트가 SSH를 통해서 서버로 갈 거예요. EC2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로컬 호스트가 맞아요. 아마존 그 퍼블릭 주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냅두고 여기는 MySQL로 접속할 때 필요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 저는 테스트라는 유저를 만들어 놨습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암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하고 여기 끝입니다. 일단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그 다음에 SSH 터널입니다. 얘는 뭐냐면 내 로컬 호스트가 있죠. 이 로컬 호스트가 여러분들의 아마존 서버까지 가야 되죠. 그거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은plink라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포트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퍼블릭 IP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퍼블릭 주소가 있죠. 요거 클릭하면 친절하게 카피가 되죠. 카피해서 일단 화면 지저분하니까 내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로컬 호스트, 내 컴퓨터에서 SSH 터널을 통해서 여기로 간다는 거죠. 포트는 22번이죠. SSH를 쓸 거니까. P-링크는 이거 SSH 터널링 연결을 좀 해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거를 별도로 설치했어야 됐는데 하이드 SQL을 깔면 지가 알아서 내장형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겁나 편해졌죠. 옛날엔 다운로드 했어야 됐어요. 뭐 경로 지정해주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틀어놓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요 서버 있죠. 이 서버의 사용자 이름, 인스턴스의 사용자 이름. 별도의 서버는 여러분들 학교 서버나 아니면 회사 서버가 있다. 레가시나 아니면 그 온프레미스 개념으로 자체 구축한 서버가 있으면 아이디 그 관리하시는 분 또는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교 선생님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나눠주죠. 아, 이번 학기 아이디 패스워드 뭡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그걸로 접속을 하는데 아마존은 아이디가 접속 아이디는 정해져 있죠. 우분투로 정해놨어요. 우분투 이렇게 써주고요. 암호는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접속할 때 여기 키페어로 접속을 하니까 우리는 파일로 접속할, 암호 파일로 접속할 거니까 여기 안 적어도 됩니다. SSH 시간 초과 그냥 냅둘게요.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알아서 해주니까 4초 동안 안 되면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하지 말고 네트워크 리소스를 잡아먹으니까 이건 디폴트 값으로 내둘게요. 자, 이제 키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p-link하고 hide SQL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우리 pp 어디였죠? PEM 파일을 썼는데 ppk라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드는 게 너무 간단해. 근데 나중에는 하이드 SQL에서 뭐 그냥 자동으로 지원할 것 같긴 한데 현재 뭐 제가 쓰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ppk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뭐 그걸로 접속하는 방법을 쓰는데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접속하려면 접속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 주소를 잠시만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요 주소가 다운로드 받는 주소거든요. 요거 클릭해. 요거 나중에 강의 끝나면 올려드릴게요. 이 PPT 파일도.
깃허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아니면 구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구글 검색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짜증 내시니까 짜증 안 내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 요런 데로 가네요. 요런 데로 가면 요 밑에 좀 내려보면 푸티젠이라고 있어요. 키 제너레이션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대부분 64비트겠죠. 32비트 컴퓨터는 거의 없으니까 요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적절한 폴더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더 필요 없으니까 내리고 얘를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PPK 기반으로 쓰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거 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있죠. pem 파일. 이 파일을 불러오면 돼요. 로드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전 템프라는 폴더에 있기 때문에 파일이 어디 갔지? 안 보이면 ppk를 찾으려고 하니까 모든 파일 클릭해 보면 요거 있죠. pem 파일. 요거 열기 누르면 어쩌고저 석세스풀리 뭐 나오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러면 요게 암호키입니다. ppk의 암호키, RSA 암호키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세이브 프라이빗 키, 비밀키를 담으면 되겠죠. 저장. 요거는 어떤 메시지냐면 요 ppk라는 파일을 만들게 될 건데요. 그 파일에도 비밀번호를 걸 수 있습니다. 걸고 싶으면 걸으셔도 되는데 걸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2번 패스워드를. 저는 그냥 생략할게요. 아니요 누르겠습니다. 아유쇼 예. 그러면 저장을 할 건데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요 템프에. 그래서 파일 이름을 지금 요 세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파일 이름을 뭐라고 쓸까? CJU 템프 이렇게 붙여주겠어요. 템프.ppk 확장자가 ppk니까 ppk로 하면은 지가 알아서 붙여줍니다. 저장 누르면 여기 ppk 파일이 생겼죠. 그럼 끝난 거예요. 클릭 2번이면 끝납니다. 키 제너레이터 닫고요. 그러면 하이드 SQL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비밀 키가 있어야 되겠죠. 요 클릭해서 얘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좀 전에 만든 거 얘. 그래서 불러오기. 그런 다음에 저장할 수 있나? 오케이 저장. 저장 끝났으면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 자 열기 눌렀더니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어떤 화면이냐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안 믿기시죠? 저는 지금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클릭하면 요 밑에 정말 신기한 거 보이시죠? 잠깐 갖고 논 다음에 이제 성공했으니까 여기 쿼리 명령어들 있죠. 이거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거를 클릭하면 줘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쿼리 명령어를 알아서 써줍니다. 써주고 결과를 여기 쪽에 보여줘요. 이렇게. 너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좀 크게 키워볼까요? 그래서 테스트로 가고 싶으면 테스트 클릭. 자, 클릭하게 되면 여기 밑에 뭐 테이블이 있나? 얘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데이터베이스 밑에 뭐 아이리스라는 테이블이 있네요. 그럼 클릭하면 밑에서 쿼리 명령어가 지가 막 써주죠. 겁나 좋죠. 그러면 이런 자료형들을 저장을 하는구나. 그럼 여기 컬럼명이 되겠죠. 여기 데이터라는 탭도 생깁니다. 데이터를 딱 클릭하면 요 칼럼명으로 잘 생겨 있군. 데이터. 심지어는 뭐 오른쪽 클릭해서 해당되는 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행삭제, 행삽입, 행삭제가 선택한 행삭제. 이거 클릭하면 지워져요. 지워진 한번 해볼까요? 한개의 네, 이거 삭제되죠. 뭐 이 값 고치고 싶으면 뭐 5.0 그렇게 고치면 고쳐집니다. 그러면 지가 커밋을 해줘요. 오 겁나 좋죠.
뭐 여기에 내가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 그럼 오른쪽 클릭하면 뭐 create 테이블 이런 명령을 안 써도 되죠. 새로 생성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뭐 테스트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키를 주는 거죠. 여기 데이터를 뭐 추가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많은 작업들 열 추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아이디 뭐 인트 뭐 다 정할 수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해도 되죠. 클릭만 하면 되니까. 뭐 프라이빗 키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열 추가해서 여기는 뭐 이름이야 네임은 뭐로 할래. 바이너리 시간 공간 뭐 문자열 텍스트 텍스트로 할래. 길이는 50이야. 나는 좀 더 필요해. 그러면 뭐 2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저장하면은 지가 저장해 줍니다. 알아서. 그러면 뭐 테스트 생긴 거죠. 그럼 테스트의 데이터 보면은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겠죠. 아이디랑 이름만 했으니까 뭐 데이터 이제 입력하면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겸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쓰면 얘가 날라가겠지? 아, 날라가네요. 네. 그냥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판서를 먼저 하고 저 뒤쪽으로 가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뭘 한 거냐면 여기다 쓰면 되겠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하이디 SQL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프론트 애플리케이션을 깔았어요. 이거는 네 컴퓨터에 있는 거 불러오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 뭐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로 MySQL하고 뭐 마리아DB 그 다음에 또 포스트그레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SQLite 또 뭐 있었죠? SQL 서버 뭐 같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요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을 하는데 쌈박한 게 뭐예요? 원격이 돼요, 원격.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마존에 EC2라는 Elastic Cloud Computing 2 요거에 이제 서버를 할당을 받았죠. 서버를 할당을 받아서 요 안에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을 할 땐 22번 포트를 씁니다. SSH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여기 갈 때는 뭐 터미널로 접속할 때 여기다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뭘 깐 거예요? MySQL 깔고 유저 아이디 뭐 패스워드 있고 그 다음에 포트 3306 이걸 열어주고 22번 열고 3306 얘는 얘가 쓰는 포트예요. 그런 다음에 설정을 0.0.0.0으로 바꿔주고 이거 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설치한 다음에 요 설정 탭이 두 개가 있죠. 설정 설정 탭이 두 개가 여기 하이드 SQL이에요. 얘. 그래서 얘를 조금 이쪽에다 제가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세션을 하나 만들면 처음에 설정 탭이 있고 그 다음 탭이 뭐였냐면 SSH 터널 너를 세팅하는 거죠. 요 설정에서 한 건 뭐죠? 여기에 접속하는 정보를 넣은 거예요. 여기 SSH 터널은 뭐를 설정한 거예요? 네 컴퓨터 너한테서 여기까지 가는 거. SSH 터널링을 해서 네 컴퓨터 니컴에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22번 포트로 들어가고 설정에서 설정해 준 거 있죠. 데이터베이스 설정한 거 그거를 가지고 3306으로 찾아가서 여기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겠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다 생성 가능한 거죠. 뭐 테이블도 생성하고 난리도 아니었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저장돼 있죠. 처음 접속할 때 아마 발자국인가 뭐 손도장인가 파일 뭐 저장하실래요? 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떠서 그냥 오케이 클릭하시면 돼요. 똑같은 설정으로 돼 있죠. 지금 얘기한 요거 요 설정 탭은 요 설정 탭 터널은 내 컴퓨터가
요 터널이죠. SSG 터널은 AWEC2까지 가는 거. 근데 이게 이 터널을 안 써도 되거든요, 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를 쓰냐면 TCP IP를 써요. 그런 다음에 서버에 IP만 적어주면 끝나거든요. 근데 약간 독특한 놈이죠, 얘는. 예, 아마존 EC2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있고 개인만 쓸 수 있는 키 파일, 암호는 누가 카피할 수가 있는데 파일은 자기만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터널에서 SSH 접속할 때 키 파일 썼으니까 여기 비밀번호 대신에 키 파일 등록해서 접속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아무데나 열기 클릭하시면 되고 얘 더블 클릭해도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다시 접속하겠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네, 됐네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볼 수 있죠. 심지어는 여기 뭐 크리에이트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에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뭐 이런 데 클릭하고 딴 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죠. 클릭해서 새로 생성 데이터베이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로 할까요? UTF-8 이걸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꼰대. 한글도 지원하나 모르겠네. 한번 해볼까요? 꼰대 강의 라는 데이터베이스 하기. 그러면 꼰대 강의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생기는 거죠. 여기 뭐 테이블도 또 만들 수 있고 크레이트 테이블 다 정의하는 거 뭐 데이터 조절하는 거 다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요거였죠. 요거 EC2에 MySQL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얘를 설치하고 로컬은 뭐요? 니네들 컴퓨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하이드 SQL 프런트를 깔고 간단한 설정 두 개만 해서 얘 타고 들어가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22번 타고 들어가서 3306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들어가면 하이드 SQL로 뭐든지 할 수 있죠. 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동영상을 주거나 정리해 놓으면 좋은데 아마도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것 좀 삽질한 사람들이 블로거들이 친절하게 많이 설명해 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 제 동영상으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안 되는 거 제가 답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이터베이스인지 클라우드 컴퓨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DB 연동이기 때문에 DB라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이해하시죠? 제가 워낙 꼰대 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요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시고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